오덕 영어의 거대 오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관계사를 살펴볼 건데, 자, 관계사가 처음이다. 그리고 들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을 위한 강의예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관계사에 대해서 들으면 뭐가 먼저 떠오르는지 물어봤더니, 혹은 친구들이 너한테 관계사가 뭐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설명하고 싶어? 라고 물어봤더니, 네이버를 검색해봐라. 2번 나도 모른다. 대부분 그런 답변이 나왔어요. 그래서 혹은 조금이라도 들어본 적 있는 친구들은 뭐 대시다, 와시다 이런 그냥 단어 수준으로 얘기를 하지 정확하게 관계사가 뭔지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관계로 시작하고 사자로 끝나는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야. 관계 대명사 그리고 관계 부사, 이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건데, 이름에 관계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앞과 뒤 관계와 관련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접속사, 앞과 뒤를 이어주는 접속사 플러스 알파 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계, 앞뒷 문장의 관계를 이어주면서 플러스 알파, 뭔가 비밀이 있다 이 얘기인 거지. 붙여주는 거야, 앞뒤 문장을. 알겠지? 이 관계사 앞에 있는 A라는 주어 동사가 있는 문장과 이 관계사, 이 두 칸을 줄여서 관계사로 만든 거거든. 이 뒤에 있는 SV, 또 다른 SV의 이 둘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면서 이 뒷문장에서 뭔가가 나온 거다 이거지. 자, 여기 선생님이 또 적어놨는데, 얘네들 접속사, 의문사, 관계사는 다 같은 가족이거든. 그래서 이것은 가족이다, 같은 동족이다. 그래서 의문사 앞에 접속사 적거나 관계사 앞에 접속사 적으면 안 되거든. 왜냐면 얘네들은 접속사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친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빠져나왔다고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부사가 빠져나왔다. 선생님, 저는 문법 용어 싫어요. 그래도 한번 들어봐. 그리고 뒤에 부분에서 선생님이 꼼꼼하게 예문으로 다 살펴줄 거기 때문에 그때 되면 이해가 쏙쏙 될 거야. 일단은 적어봐. 자, 관계대명사는 SOC 역할하는 주성분이 나온 거야. 의문사로 잡혀서 끌려가는 것처럼 관계사 자리로 끌려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뒷문장이 매로하다 이거지. 불완전하다 이거지. 있을 게 없으면 그걸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고, 그리고 특히 주성분 기준으로 말하는 거지, 부사 같은 수식어는 나가도 돼, 없어져도 돼, 생략 가능하니까.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완전문이다 이거지. 얘네들은 어차피 얘네들 앞에 선행사라고 불리는 앞설 선자, 나아갈 행자, 명사할 때 사자, 그렇게 그 선행사라고 불리는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절 역할을 하거든. 얘네들이 뭐라고? 얘네들이 이 명사를 꾸미는 명사, 수식, 형용사절 역할을 하거든. 그래봤자 수식어다 이거야, 수식어. 수식어는 그냥 뜻만 추가해주는 거지 없어도 되는 취급을 받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네들은 그럼 어떻게 해석하면 되는 거야? 큰 동그라미는 자, 뭐뭐한 명사 이렇게 해석되는 건데, 이거 전체는 한 칸인데 그 칸을 결정짓는 건 이 앞에 있는 형용사 같은 이런 수식어가 아니라 이 명사다 이거지. 이게 칸을 결정짓는다는 거지. 알겠지? 모를 거야. 관계사를 처음 듣는 친구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다 배우고 다시 돌아와서 보면 알 거야. 알겠지? 자, 볼게. 그리고 우리는 이 순서로 배울 거거든. 자, 보시면 오늘은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 that, what 그렇게 배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남아있는 관부 그리고 복관사 이렇게 배울 거거든. 가장 큰 비중이 있는 게 관계대명사이고, 관계대명사 중에서도 that과 what이 핵심 키포인트다 이거지. 알겠지? 목차 잡아줘. 그리고 잠깐 멈춤하고 필기 좀 해줘. 이 순서대로 이해해야 하는 거거든. 근데 선생님
선생님 근데 왜 간부는 여기 있는데 두 번째 시간에 하는 거예요? 얘는 그냥 가볍게 살펴만 줘도 되기 때문에 복관사랑 같이 그냥 남은 시간에 정리해도 될 것 같아. 관계대명사가 묵직하게 다루어야 할 게 많거든. 자, 정리표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리표를 보기 전에 우리 얘를 하나만 들고 가봅시다. 좀 이따 얘가 나올 건데 정리표부터 나와버려서 자, A라는 문장이 있고 B라는 문장이 있어요. 근데 두 문장이 있으면은 and, but, or, so 같은 등위 접속사로 간단하게 연결해 주는 게 원칙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영화를 봤어. I saw a movie. 내가 영화를 하나 봤는데 그게 참 재밌더라. It was interesting. 참 재밌더라. 자, 두 문장에서 이렇게 접속사로 연결을 하는데 해필이면 이 두 문장에서는 공통된 명사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movie, it.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참 재밌더라. 그러면은 공통된 명사가 있으면 두 번 말할 필요 없죠. 자, 잘 들어봐요. 두 번 말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있는 and하고 요 두 칸을 원래대로라면 I saw a movie and it was interesting 이라는 문장인데 이 두 칸을 한 칸으로 줄일 거다 이거지. 이거는 대충 들어봤기 때문에 이제 친구들도 알 것 같은데 두 칸을 줄이는데 사람은 아니고 주어 자리다. 그러면 위치로 바꾸고 that도 써도 된다. 선생님 전 몰랐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알면 됩니다. 좀 이따가 표를 볼 거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꾸는데 그럼 어떻게 이제 읽게 되느냐. I saw a movie which was interesting. That was interesting. 이렇게 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단어하고 이 단어가 같은데 그럴 경우에 같은 명사를 A 문장에서는 선행사라고 부르고 B 문장에서는 물론 접속사를 포함한 거긴 하지만 관계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명사예요. 같은 단어. 그리고 격이 하나 달라지는데 품격이 달라지는데 분명히 이 연결어로 접속사, 등위 접속사로 연결했을 때는 A와 B가 대등했단 말이지. and를 사이에 두고 A와 B가 서로 대등한 문장이었는데 요렇게 합쳐지는 순간 나는 이 선행사만 바라보고 쫓아다닐래 하는 이제 수식어 절이 된다는 거지. 요렇게가 얘를 꾸미는 선행사절이 된다는 거지. 선행사절이 아니라 명사수식하는 형용사절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선행사가 해필이면 A 문장 맨 끝에 있기 때문에 그냥 A 다 말하고 그리고 B 말하면 되지만 만약에 이 a movie라는 선행사가 문장 맨 앞에 있었다. 그러면 이 초록색이 이 문장 맨 앞에 있는 주어 뒤에 가서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거지. 여기 만약에 끼어들었을 거야. 여기가 더 무비 자리였으면. 알겠지?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원래대로라면 나는 영화를 봤고 그리고 그것은 재밌다인데 이렇게 수식을 하는 경우에는 얘부터 먼저 해석하고 그리고 얘를 해석하는 거야. 나는 재밌는 영화를 봤어. 이렇게. 알겠지? 형용사의 수식을 받는 명사 순으로 해석을 하는 거야. 해석도 달라지고 이 절의 운명도 달라졌다. 그지? 자, 그래서 보다시피 이 공통인 명사라고 적어주자. 한 번 더 적어주자. A에서 공통이었던 명사는 선행사가 되는데 그 선행사가 사람이냐 아니냐로 나뉘고 자, 이제 B에서 공통인 이건 A에서의 얘기고 B에서 공통이었던 그 명사 있지? B에서 공통이었던 명사가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 그러면은 걔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불리는 거야.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목관대, 소유격 역할을 하고 있었으면 소관대라고 불리는 건데 자, 주어 역할을 하고 있었다면 who 또는 that. 선생님 근데 that이 왜 이렇게 많아요? 여기저기 that이 많네요. 댁이 아니고 that은 동네 북이거든. 여기저기 다 껴. 근데 또 출제 포인트야. that을 뭐 여기저기 다 쓴다고는 하지만 that을 절대 안 써. 혹은 나는 that만 쓸래? 이러는 예외적인 용법들이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that은 동네 북이다. 선행사가 사람이면 주격이면 who, 사람이 아니면 which. 알겠지?
사람은 애들이 잘 알더라고. 의문사하고 되게 비슷해서. 주격이면 후, 목적격이면 훔, 소유격이면 후주. 이 세 가지가 일단 기본이니까 동그라미를 쳐보자. 후, 훔, 후즈. 선생님 근데 여기 뭐가 더 많은데요? 그러니까 살펴보자고. 대신 동네북이니까 그냥 신경 일단 끄시고. 위치, 주격이어도 위치, 목적격 어디 갔어? 목적격이면 위치. 자, 동그라미 일단 쳐놓고 살펴보자. 이 페이지도 멈춤하고 필기하고 그러면서 수업 들으면서 또 추가 필기해줘. 자, 가볼게. 목적격이 이제 출제 포인트인데, 목적격 같은 경우에 두 가지로 나뉘어. 영어에서는 동사 뒤에 있는 것도 목적어라고 하고, 전치사 뒤에 있는 명사. 전치사는 항상 뒤에 명사가 따라다니거든. 그래서 그걸 전명구라고 하는데,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 이 명사의 이름이 뭐냐면 전치사의 목적어야. 우리나라 말에서는 전치사나 관사나 이런 게 없어. 영어만큼 다양한 시제도 없어. 그래서 영어에는 있는데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잘해야 스무스하게 매끄럽게 의역이 잘 되고 영작도 잘 되는 거거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는 하나가 전치사다 이거지. 그래서 전명구가 나오면은 그냥 부드럽게 해석하면 돼. 뭐 정확한 해석이 있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말 자체에 전치사가 없기 때문에. 자, 어쨌든 전명구인데 얘는 수식어야. 근데 수식어지만 그 안에 명사가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 명사는 주어는 아니겠죠. 전치사의 목적어다 이거야.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자, 누가 나한테 선물 준다고 할 때 to I, to my, to me, to my 뭐 써요? to me 쓰죠. 누가 나한테 선물 준다고 할 때 to me라고 한단 말이야. 우리는 은연중에 여기에 목적격을 써오고 있었어요. 자, 그래서 동사의 목적어가 앞으로 끌려 나가도 걔는 못 간대. 전치사의 목적어가 끌려 나가도 걔는 못 간대. 오케이? 그런데 이 전치사가 말이야, 뒤에 있던 명사가 끌려가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자기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나도 같이 가. 우리 원래 전명구였잖아. 이러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 그럼 이렇게 앞으로 나오기도 해. 관계사 앞에 이렇게 나오기도 해. 알겠지? 이것도 우리가 예문을 다 살펴본 다음에 다시 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너네가 살펴봐. 자, 그래서 어쨌든 이거 봐봐. 원칙은 whom이다. 근데 우리 의문사도 마찬가지인데 whom 적어야 할 자리에 예외적 허용이라고 하지. 예외적으로 who를 써도 되거든. 그리고 동네 북인 that을 써도 되거든. 그리고 뭐 목관대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생략도 가능하거든.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가지나 있다 이거지. 얘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좀 적어줍시다. 두 가지. 얘는 네 가지. 지금 이건 사람인 경우야. 선행사가 사람인 경우야. 자, 전치사의 목적어를 하더라도 원칙은 whom인데 예외적으로 who 써주고 동네 북 that 써주고 생략 가능하고, 근데 하나 더 있다 이거지. 자, 위에 거 같은 경우에는 맨 끝에 전치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전치사가 앞으로 나왔기 때문에 전치사를 또 적어주면 안 돼요. 그래서 경우의 수가 하나 더 늘었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경우의 수는 5가지로 늘었어. 얘가 중요한 거야. 그리고 이 전치사 플러스 관계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전명구였다 그랬지. 전명구는 수식어고 대부분 부사거든.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관계 부사가 있으면 걔로 바꾸기도 해. 그건 나중에 하도록 하자. 지금은 들어봤자 무슨 말인지 모를 거야. 자, 이것도 선생님이 공부는 순서가 중요하다고 매번 말하는데 나중에 복습하라고. 선생님 차근차근 설명해주지 왜 표부터 들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하고 필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걸 듣자마자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그런 수업이 있다면 그런 지름길을 알려주는 수업이 있다. 뭔가 듣자마자 다 아는 것 같다. 그럼 그렇게 영양가가 없는 수업이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공부는
듣자마자 알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미래의 나를 위해서 미리 필기해두고 복습하면서 다지고 또 복습하고 복습은 총 3번만 하면 됩니다. 하루 있다가 일주일 있다가 30일 있다가 17, 30으로 복습하면서 쌓는 거거든. 이해를 하고 문제를 풀고 그런 고난의 과정이 있어야 내게 되는 거거든. 근데 뭔가 지름길을 알려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수업이 있으면 믿지 마세요. 이거 같은 경우도 너네가 나중에 복습하면서 수없이 봐야 돼. 그러면서 아 맞아 이런 경우가 있지. 이 표가 나와 있는 영문법 책은 없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니까. 근데 너네가 이걸 보면서 하나하나 예문이 떠올라야 한단 말인 거지. 여러 번 봐야 돼. 그럼 어떤 사람 이렇게 얘기해. 재미없다. 뭐야 똑같잖아. 그럼 뭐 나보고 고생하라는 거잖아. 그럼 고생 안 하고 얻는 게 뭐가 있겠어. 그렇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사람이 아닌 경우는 위치인데 마찬가지로 동네 북인 대신을 쓸 수 있고 얘도 목관되기 때문에 생략이 가능해.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치사기 때문에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 여기 2가지 있듯이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에는 앞으로 빠져나올 수 있다. 그걸 적어 놓은 거야. 뒤에 거랑 똑같은 경우라고 보면 돼. 다만 후처럼 이런 예외적인 케이스가 나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얘도 동사의 목적어와 전치사의 목적어로 나뉜다 이거지. 동사의 목적어는 얘고 전치사의 목적어는 요 2개다 이거지. 2번 적을 걸 1번만 적었네. 자, 그 다음에 소유격. 애들이 소유격 잘 몰라. 소유격 이거는 시험에 많이 나와서 별표인 거고 얘 같은 경우에 애들이 잘 몰라서 별표. 자, 소유격은 웃기지. 봐봐. 사람이든 아니든 쓸 수 있어. 삼각김밥처럼 생겼네. 자, 이게 적어. 사람이든 아니든 다 씀. 사람이 아닌데도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데도 후주를 쓴다니까? 그렇구나. 근데 사람이 아닐 때만 오브 위치를 또 쓸 수 있어. 오브 위치 쓰는 거 용법으로 봐야 돼. 예문으로 봐야 돼. 보여줄게. 알겠지? 관계사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나오는 경우가 2가지가 있는데 이게 첫 번째고 여기 나오는 이 오브 위치 이게 2번째야. 알겠지? 전에 봤던 거 다시 표로 정리해보자. 이번에는 선행사를 기점으로 이렇게 나눠줬는데 아까도 마찬가지였지. 근데 조금 더 세밀하게 나눠봤어. 자, 선행사가 사람이다,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조합이다. 믹스. 예를 들면 남자랑 개가 그 남자의 개가 산책을 하고 있을 수가 있잖아. 근데 내가 그 뭐라고 그래야 돼? 2 사람 혹은 2 존재를 봤어. 그러면은 사람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사람 아니라고 하기도 그렇고 어디에 맞출지 모르겠잖아. 그래서 그런 경우. 그리고 선행사가 원래 있어야 하는데 선행사를 잡아먹어버린 그런 예외적인 관계 대명사가 있거든. 그래서 총 4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 번호 좀 매겨줄게. 가볼게. 자, 선행사가 사람이다. 그러면은 3가지 경우. 자, 그게 주어였다. 뭐 후 적을 수 있죠. 물론 대 적을 수 있는데 그거는 따로 적지 않겠어요. 당연한 거니까. 자, 목적격이다. 그러면은 훔 적는데 예외적으로 후 적을 수도 있다고 아까 말했지. 그렇지만 지금 원칙만 적는 표니까 원칙만 적어보자. 자, 소유격이다. 그러면 후주만 가능하지 오브 위치는 안 된다고 했어. 자,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위치 씁니다. 위치는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둘 다 위치입니다. 자, 소유격은 후주도 되고 오브 위치도 되니까 조심하라고 했죠. 자, 사람과 사람 아닌 조합 같은 경우는 that을 쓰죠. 동네 북을 씁니다. 이렇게 막연할 때, 막막할 때, 야, 너 나가 하면서 동네 북을 내보낸다는 거지. 그런데 목적격도 that이거든. 소유격이 없어. that은 소유격이 없어. that을 쓸 수 없는 경우 3가지 중에 하나가 소유격 자리인데 이유는 없으니까. 소유격이 없으니까. 그냥 선생님 왜요? 원어민들은 그냥 안 쓰기로 약속한 거야. 저 소유격 자리까지 that을 내보내진 않겠다는 거야. 자, 그리고 선행사를 먹어버린 관계대명사는 what밖에 없어. 근데 조심해야 하는 게 what도 관계대명사야. 관계사 중에서 관계대명사야. 그럼 명사가 앞으로 나온 거기 때문에 뒷문장이 불완전한 거는 다른 관계대명사들하고 동일하다.
그 점은 까먹지 마. 다만 앞에 명사가 없다. 앞에 선행사가 없다. 그냥 그 차이인 거지. 뒤는 동일하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얘도 what이야. 자세히 보면은 요 놈들은 꼴 변화가 없어. 적어줘. 쉬워. 꼴 변화 없음. 맨 윗줄은 우리 다 알고 있는 거잖아. 자, 그 다음에 소유격 얘도 없어. 소유격 없어. 끝. 이거 좀 조심해. 끝. 출제 포인트를 가로, 세로로 시실, 날실처럼 이렇게 살펴보면 너무너무 쉬워. 알겠지? 자, 내가 관계대명사의 생략 얘기를 했는데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목관대는 단독 생략 가능하고 나머지는 선생님 예외는 없어요? 예외 있지. 주격 관계대명사는 비동사와 함께 생략 가능한 거야. 얘도 적어줘. 근데 목관대를 우리 친구들은 동사의 목적어만 생각하거든. 근데 그러면 안 돼. 전치사의 목적어도 목관대다. 그리고 이 전치사가 가만히 있지 않고 빠져나올 수도 있다. 그거 눈여겨보라고 했어.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m, 사람 아니면 which 이렇게 적어줄까? whom 또는 which가 나간다. 자, 주관대 단독 생략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한데 비동사와 함께 생략 가능. 함께 생략 가능. 이렇게 적어줘. 예외적 허용. 함께라면 생략 가능하다. 여기 일반 동사 넣고 생략하면 안 되냐고 물어보는데 안 돼. 일반 동사, 비동사 아닌 동사를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일반 동사는 생략할 수 없어요. 자, 다 적었죠? 안 적었으면 잠시 멈춤하고 적어주세요. 자, 드디어 우리가 기다리던 예문 연습을 할 시간이네요. 자, 케이스 스터디인데 케이스는 선생님이 적어둔 케이스가 전부거든. 케이스가 이제 시작됩니다. 주관대인데 여기서 말하는 주관대는 A 문장이었어요? B 문장이었어요? B 문장이지? B 문장에서 뭐가 없어진 거야? S-가 주어가 관대로 나감. 근데 나가고 말고 할 게 없는 게 그냥 어차피 맨 앞으로 나가다 보니까 우리 눈에는 얘가 바로 위치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원래대로라면 and라고 했고 이 and와 it이 합해져서 위치 또는 대수로 변한다고 했어. 근데 선행사가 여기 맨 끝에 있는 애기 때문에 합치면 I like the book. 자, 밑에 합쳐진 문장을 적기 싫다면 말로라도 해보세요. I like the book which is interesting. 아까 했던 거니까는 얘는 가볍게 넘어갈 거야. 근데 이 문장 자체가 B 문장 자체가 얘를 꾸며준다고 했어. 사람이었으면 후였겠지. 근데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인 거야. 자, 이번에도 더 북이네. 이번에는 목관대입니다. 케이스 스터디, 목관대. 오, 근데 경우의 수가 나뉘었다, 그지? 전치사의 목적어가 아니라 동사의 목적어고 선행사는 사물. 그럼 이 다음 페이지는 뭐겠어? 똑같은데 사람이 선행사겠지? 사람이 선행사인데 자, 얘 볼게. 공통인 명사. 여기서는 선행사라고 불리고 이 문장에서는 접속사와 함께 요 놈이 앞으로 빠져나가면서 접속사 죽어버리고 요 놈도 죽어버리고 위치나 대수로 바뀐다. 그지? 얘도 선행사가 A 문장 끝에 있기 때문에 그냥 이어서 말하듯이 해도 됩니다. 당연히 I like the book which you bought for me. 생략도 가능하죠. 공집합, 기호스케. 생략도 가능하기 때문에 세 가지 경우라고 적어줄게. I like the book that you bought for me. I like the book you bought for me. 많이 읽어보세요. 영어는 언어입니다. 이번에는 사람이야, 사람. 동사의 목적어인데 선행사가 사람인 거지. 역시
너네 이해하기 쉽도록 선행사는 문장 맨 끝에 있는 그 케이스로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얘가 나갈 때 접속사도 생략된다는 거를 늘 염두에 두세요. whom, who, that, 공집합. 네 가지 경우라고 적어주세요. 그리고 또 읽어보세요. I like him. 나는 그가 마음에 든다. 네가 어제 만난 그 사람. 네가 어제 만난 그를 나는 좋아해. 이렇게 원래는 해석해야겠죠. 선생님, 나는 그 남자가 좋아. 누구냐면 네가 어제 만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석하는 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관계사의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서 좀 이따 배울 거예요, 또. 지금은 원칙을 배우는 건데 원칙은 이 문장이 얘를 꾸미는 걸로 먼저 해석하는 거야. 남자는 남자인데 수많은 남자 중에서 네가 어제 만난 그 남자만 나는 좋다. 이렇게 제한해 준다고 해서 제한적 용법이라고 하거든. 일단 한번 다시 보자. I like him whom you met yesterday. 이것도 말하면 안 돼. 말하면 안 돼. 앞으로 나갔으니까. I like him who you met yesterday. I like him that you met yesterday. I like him you met yesterday. 해보세요. 많이 읽어봐야 돼. 자, 이번에는 어떤 케이스야? 드디어 전치사의 목적어 나왔네? 전치사의 목적어. 나 점수 잘 받았어. 그리고 나 자랑스러워. 그게 자랑스럽다. 이 점수가 자랑스럽다는 거죠? 점수가. 자, 점수가 자랑스럽다. be proud of 하면 무엇이 자랑스럽다라는 수거죠. 좋네요. 선생님은 기분이 좋은 문장을 만나면, 예쁜 영어 문장을 만나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데 아직은 부끄러워서 좀 이따가 줄게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나가면서 항상 까먹지 말고 접속사 생략되고 얘도 생략되고 which whom이 아니기 때문에 who 쓸지 말지는 고민 안 해도 돼요. 그리고 that 요런 경우에는 끝에 of가 남는다고 했고 원래 전치사 뒤에는 명사가 와야 문장이 완성되는 건데 없잖아요. 앞으로 빠져서. 그래서 얘는 불완전문이거든. 불완전문. 그런데 of가 야 같이 가. 왜 너만 가? 이러면서 올 수 있다고. 그러면 여기는 위치밖에 못 써. 여기에 that 못 써. that 못 씀. 적어줘. 되게 중요해. 지금 하나하나가 다 출제 포인트야. 이때는 of 쓰면 안 돼. 왜? 앞으로 나왔으니까. 자, of로 끝나서 불완전 했는데 of가 나갔어. 그럼 얘는 완전문이 되는 거야. 알지? 완전문이라서 얘가 혹시 바꿀 만한 관계부사가 있으면 관계부사로 바꿀 수 있는데 지금은 딱히 없거든. 이 점수라는 게 바꿀 수 있을 만한 관계부사가 없어요. 뭐 장소도 아니고 시간도 아니고 방법도 아니고 이유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바꾸는 건 아니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를. 그리고 중요한 거. 저거 of which잖아. I got a good score of which I'm proud. 그지? 근데 선생님 나 of which 아까 봤어. 저거 소관대잖아요. 소관대. 그러면 안 돼. 소관대는 of which처럼 생겼는데 뒤에 명사를 꾸며줘. 혹은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런 애 아니야. 그냥 해필이면 그냥 of일 뿐인 거야. of which라고 무조건 소관대 아니야. 알겠지? 자, 그래서 경우의 수를 또 따져보자. 요 공집합도 안 했네. 요 세 가지 공집합. 왜? 못 간다니까. 전치사의 목적어도 못 간다니까. 하나, 둘, 셋, 넷. 총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 4가지 경우. 꼼꼼하게 적어주세요. 공부는 꼼꼼함이야. 복습하고. 자, 다음 문장을 또 보자. 또 전치사로 끝나는데 이번에는 사람이다 이거지. 이번에는 사람이다. 그럼 뭐가 또 다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나는 남자를 봤어. 그를 봤어. 근데 어떤 남자냐면 네가 찾아다니고 있는 남자래. 왜 찾아다니지? 자, I saw him. You are looking for him. For him. 전명구. and. 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whom.
who 예외죠. 동네부 못 간대. for 같이 가. 그때는 예외적 안 돼. 동네북도 안 써. 아까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말이야. 전치사 아까 그 좋은 점수 받았다고 할 때 그때도 내가 that을 안 썼는데 여기 that 못 씀이라고만 썼지. 전치사 뒤에는 that을 안 써. that을 못 쓰는 경우는 세 가지 경우가 있어. 첫 번째는 이렇게 전치사 뒤, 두 번째 콤마 뒤, 세 번째 소유격 자리. 조금 이따 또 정리할 거야. 근데 왜 못 쓰는지를 생각해봐. that 같은 경우에는 하는 역할이 정말 많거든. 뭐 지시대명사, 지시형용사, 지시부사, 강조부사, 그 다음에 그러니까 대명사, 형용사, 부사 다 되고 접속사, 관계사까지 다 되거든. 그러니까는 너무 동네북이거든. 그리고 너네도 that을 딱 보면 그게 관계대명사로 보여. 그것이라는 대명사로도 보일 수 있어. 일반적인 그 지시 대명사로 보일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 자리에는 누가 봐도 관계 대명사로 보였으면 좋겠다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that을 안 쓰는 거야. 자, 어쨌든 경우의 수를 다시 매겨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5가지 경우라고 적어줘. 모든 경우의 수를 빠삭하게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말로도 해봐. 이거 중에 뭐가 너네 입에 착착 감기는지도 한번 해석해보라고. 원래 원어민들 같은 경우에는 관계사하고 가정법을 입에 달고 살거든. 그러니까는 너네도 나중에 입시 영어만 할 거 아니잖아. 실제로 영어 공부를 나중에 20살 돼서 다시 시작을 하겠지. 그런데 그때 뭐 회화로 접근을 하든 토익, 토플 뭘로 접근을 하든지 간에 관계사는 굉장히 중요한 거야. I saw him. 감정이입을 해. 뭐가 제일 마음에 드는지. Whom you are looking for. Who you are looking for. That you are looking for. I saw him you are looking for. 뭘 할 건지. I saw him for whom you are looking. 읽어봐. 부드럽게. 자, 이번에는 너네들이 잘 못하는 소관대입니다. 자, 소관대 가봅시다. 소관대. 소관대라고 하니까 소고기 먹고 싶다. 그지? 자, I like the book. Its cover is blue. 나는 책이 좋은데 커버가 내용을 안 보나 봐. 얘는 커버가 파란색인 게 좋대. 커버가 파란색인 책이 좋다. 자, 이 문장이 얘를 꾸며주는데, 자, 여기서 똘똘한 친구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자, 잘 들어봐. 관계사를 들어가기 전에 일단 이걸 좀 생각해보자. 소유격이지. 이 전체 문장에서는 얘가 주어야. 얘가 주어고 그러니까 명사야. 주어나 목적어는 무조건 명사야. 근데 소유격인데 정확한 정체가 뭐예요, 선생님? 지금 명사 수식하니까 형용사 같은데 얘 인칭 대명사잖아요. 인칭 대명사 이세 소유격이잖아요. 그럼 대명사 아니에요? 그지? 우리는 분명히 인칭 대명사 파트에서 얘를 배우지만 얘의 정체는 명사 수식 형용사다 이거지. 뭐 두 가지 양면성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여기서는 정체가 형용사입니다. 자, 선생님, 그리고 관계사는 요놈 뒷문장이 불완전하다 그랬는데 cover is blue. 주어, 동사, 보어 다 있고 완전문 같은데요. 아니야. 만약에 요 자리에 소유격 관계대명사를 넣지 않잖아. 그러면 왜 불완전하는 거냐면 이 두 문장을 이어주는 공통의 명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불완전하다고 하는 거야. 우리 and도 먹어버릴 거거든. and도 지우고 it도 지우고 이거 두 개 합해가지고 whose 적던지 of which 적을 거거든. 그런데 이게 없다고 생각해봐. 요 놈들이 이렇게 연결의 역할까지 안 해준다고 생각해봐. I like the book cover is blue. 그럼 그냥 정말 상관없는 두 문장이 동떨어져 있는 거잖아. 뚝뚝. 연결해주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거지. 여튼 자, 이제 용법을 가보자. whose를 쓸 때는 이렇게 써. whose cover. 꼭 앞에서만 꾸밉니다. 이렇게. 전치 수식만 하는 거지. is blue. 이렇게 쓰고 of which를 애들이 헷갈려 하는데 of which는 커버 앞에서 꾸며도 되고 뒤에서 꾸며도 돼. 그래서 of which. 그런데 더가 생겨. The cover is blue. 세 번째,
적고 또 설명해 줄게. 여기도 더가 생겨. The cover of which is blue. 자, 봐봐. 소유격은 부정관사든 지금처럼 정관사든 소유격과 관사는 서열이 같아. 둘 중에 하나만 적어야 돼. 그래서 더가 설치지 못했는데 여기서는 얘가 전명구인데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거든. 근데 서열이 같은 애는 아닌 그냥 형용사일 뿐이거든. 그래서 관사가 나오는 거야. 명사 앞에는 관사든 소유격이든 하여튼 간에 서열이 같은 무언가를 적어줘야 하거든. 문지기 역할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적어줘야 하는데 얘가 사라졌기 때문에 얘가 등장한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돼요. 더가 등장한다. 그리고 of which는 이렇게 앞에서 꾸며도 되고 뒤에서 꾸며도 된다. 적을 수만 있으면 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I like the book whose cover is blue. I like the book of which the cover is blue. I like the book the cover of which is blue. 다 많이 쓰입니다. 물론 이게 제일 많이 쓰이겠지만 연습하세요. 발음 연습. 자, 이번에는 무슨 케이스일까요? 소관대인데 사람 선행사네. 사람 선행사네. 후주밖에 안 되겠네. 나는 그 남자가 좋은데 얼굴이 예술이라서 좋대. 얼굴 굉장히 중요하죠. 선생님은 그런 말 할 자격은 없다만 난 어차피 거대 울이니까. 자, whose face is art. I like him whose face is art. 자, 여기서 하나 더 보여줄게요. He is my boyfriend. 내 남친이야. 내 남친인데 하고 이 뒷문장이 얘를 꾸민다고 생각해보자. 이게 A 문장이고 이게 B 문장이면 여기서 선행사가 얘잖아. 그러면은 이 초록색 문장이 여기 가서 붙는다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He whose face is art is my boyfriend. 우리는 이미 완성된 문장을 보통 보게 되거든. 독해 같은 데서도. 그러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라는 거를 A만 있을 때는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이지만 B라는 문장이 여기 중간에 삽입돼 버리면은 눈에 잘 안 띌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두 문장이 합쳐져 있더라도 A 따로 B 따로 매직 I 하듯이 눈에 보여야 돼. 필요에 따라서. 자, 그리고 내가 아까 그랬잖아. 제한적 용법이라는 용어를 썼지. 자, 보자. 뒤에 있지 않을까? 오케이. 계속적 용법이 중요한데, 일단, 자, 봐봐. 두 개 적어줘. 적고 있지? 제한적 용법, 계속적 용법. 콤마 있으면 그걸 계속적 용법이라고 해. 선생님도 이거 처음 배울 때는, 이상하다. 콤마가 있으면. 근데 그게 왜 계속이라고 하지? 분명히 멈췄는데 뭔가 멈춘 기호인데 왜 계속이라고 하지? 싶었거든. 자, 볼게요. 예문 좀 적어봐. 여기 보면은 1번하고 2번하고 문장이 똑같은데 딱 한 개 차이가 있지. 콤마가 있고 없고. 여기 보시면 얘는 콤마가 없어. 그러면 이 문장이 이렇게 꾸민다고 했지. 그리고 이렇게가 한 칸이라고 했지. 한 칸. 한 몸, 한 배를 탄 거야. 근데 밑에 거 같은 경우는 여기서 끊겨. 자, 아들이 있는데 아들 둘 중에서 의사인 아들. 그러니까는 모든 엄마들이 아들이 있지. 근데 이 아들들은 의사들이다라고 뜻이 범위가 제한되고 한정된다고 해서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불러. 너네 만약에 소개팅 한다. 뭐 보이를 만나든 거를 만나든 소개팅을 한다. 그러면은 너 소개팅 할래? 누군데? 그냥 남자야. 그냥 여자야. 이렇게만 얘기를 들어. 아니면 예쁜 여자야. 똑똑한 여자야. 돈이 많은 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앞에 어떤 형용사가 붙냐에 따라 혹은 뒤에 어떤 형용사가 붙냐에 따라서 그 보이나 거의 속성이 제한이 되지. 한정이 되지. 그래서 제한적, 한정적 용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근데 밑에 거 봐봐. 얘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쭉 해석하는 거야. 아들이 3명 있어. 근데 그 아들들 3명이 싹 다 여기 넣어서 해석하는 거야. 그들이 의사들이야 하고 쭉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 용법이라고 부르는 거야. 계속적.
근데 계속적 용법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무조건 선행사가 있다는 거야. 선행사 무조건 있다. 그럼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관계대명사 중에 what은 선행사를 잡아먹었다 했잖아. 그래서 그러면은 여기 요 자리에 콤마 다음 요 자리에 what은 못 적어요? 못 적어. 왜냐면 계속적 용법은 선행사가 무조건 있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가는 거기 때문에 여기 what 못 적어. 아까 콤마 뒤에 that도 못 적는다 그랬지? 그래서 계속적 용법에서는 that하고 what을 못 적어. 너무 중요해. 선행사를 전제로 해야 하는 계속적 용법에서는 what을 못 쓴다. 그리고 콤마 다음에 다른 존재로 오해받을 수 있는 that도 못 쓴다. 이 두 가지가 중요하고, 자, 콤마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해석 차이가 있었다고 조금 전에 말을 했죠. 이렇게 쭉 해석하느냐, 뒤에서부터 앞으로 해석하느냐. 자, 그리고 3번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헷갈릴까봐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콤마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자, 접속사 플러스 관계대명, 그러니까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이거를 합해서 관계대명사로 바꾼다고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봤던 거는 굉장히 쉬운 종류의 문장이었고, 여기 보면은 이제 수일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계속적 용법에서는. 자, that과 what을 쓰면 안 된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야. 중요한 포인트인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 that과 what을 못 쓴다. 그건 당연한 거야. 콤마 뒤에 that과 what을 못 쓴다. 1번. 출제 포인트 1번. 출제 포인트 2번. 관계사 있잖아. 그 관계사 절에서 절 안의 수일치가 또 중요합니다. 관계사 절 안에서의 수일치. 자, 여기 봐봐. 그녀는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아직 관계사로 바꾼 문장이 하나도 없어. 자, and two of them. 여기서 진짜 주어는 이 to인 거지. 그래서 주어가 복수기 때문에 복수 주어라서 복수 동사를 썼죠. 수일치 잘 됐죠? 일단 수일치부터 보고 옵시다. 얘하고 얘가 비슷하니까 얘부터 볼게. and one of them. 아들이 3명이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라는 뜻인 거야. 이때 them은 아들들이야. A of B 구조죠? 어디 적을까? A of B 구조면 뒤에서 앞으로 해석하는 거 알죠? B의 A. 물론 A 자리에 단위 명사가 온다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는 B가 주인공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평범한 원칙적 경우에서는 A가 주인공이에요. 자, 다시 가보자. 아들이 셋이 있는데 그 중에 이번에는 한 명만 의사래.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수 동사를 받고 있죠. 5번은 뭔가요? 좀 특이한데, 아들이 3명이 있고요. 그것이, 그 사실이 앞문장 전체, 그 사실, 다른 말로 앞문장 전체 내용이에요. 그걸 앞문장 전체라고 합니다. 그 사실이 그녀에게 좋다. 아들이 3명이나 있어서 좋은가 봐요. 혹은 뭐 도움이 된다. 그녀에게 좋은 일이다. 그 말인데, 자, 여기 지금 콤마 뒷부분에 접속사하고 관계대명사, 그러니까 관계대명사로 잡을 만한 명사를 지금 찾아봅시다. and, it. 초록색 형광펜 좀 꺼주세요. and, them, and, it. 그 다음에 and, them. 이걸 뭐로 바꿀 거냐? 금방 끈 이 초록색 형광펜을 뭐로 바꿀 거냐? 이렇게 초록색 형광펜 좀 꺼주세요. 얘를 뭐로 바꿀 거냐면 얘 지우고 선행사가 사람이니까 whom으로 바꿉니다.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whom으로 바꿉니다. 동네 북인 that은 못 쓴다고 했어요. 이 경우에. 쌤, 이건 뭘로 바꾸나요? 이 it이라는 거는 앞문장 전체가 선행사예요. 콤마 바로 앞에 있는 명사가 무조건 선행사가 아니에요. 이것은 사람이 아니니까 위치로 바꾸겠죠. 조심하세요. 뭘 조심하냐면, 자, 보세요. 예를 들어서, 콤마, and, A of 하고 이제 대명사 자리인데, 여기에 them 대신에 whom을 쓰면 되나요? 혹은 사람이 아닐 때는 위치겠죠. 어쨌든 이렇게 쓰면 되나요? 안 돼요. 왜? 이거랑 them을 잡아먹어서 이 두 칸을 whom으로 바꿨는데 여기에 접속사를 또 적어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이번에는 여기 접속사 없어. 그럼 whom 자리인데 이 자리에 접속사도 없는데 them만 적어주면 안 돼요. 아까부터 말하지만 콤마는 그냥 숨을 쉬라는 표현인 거지, 표시인 거지, 연결어나 접속사 기능을 못 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and 이렇게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and them을 적든, 이거 두 개를 퉁쳐서 whom을 적든, 둘 중 하나만 적는 거, 이걸 선택하든 저걸 선택하든 명확하게 선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다시피 계속적 용법도 결국은 접속사 플러스 알파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관계대명사를 보는 건데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를 줄인 거지. 근데 이 접속사가 무조건 and만 있느냐? 아니다 이거지. and 등등. 해석을 해봐라 이 말이지. 여기는 and지만 여기는 but이고 여기는 for죠. 자, 한번 봅시다. 이거 어떻게 하나요? 해석해서 어울리는 거 넣으면 됩니다. 나는 제인을 만났고 나를 초대해줬다 이거지. 그 제인이라는 여자가, 얘가 선행사네요. 이렇게 넣어주세요. 그녀의 생일 파티에 나를 초대해줬다. 만났기 때문에 혹은 만나서 이어지는 내용인 거죠. 그리고 만났고 그녀는 나를 초대해줬다. 이번에는 제인을 만났어. 근데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 내가 금방 근데라고 했죠? 그러나 역접이죠. 자, I like Jane. 나는 제인이 좋아요. Who's always kind to me. 나한테 항상 친절하니까. 이유죠. 이유를 나타내는 as나 since 같은 거 넣어도 상관없어요. 접속사로. 이유. 역접. 얘는 뭐 그래서, 그리고 얘는 이어지는 거죠. 이어지는 거. 그리고 이번에는 that의 특별용법입니다. that은 특별 취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하기 때문에. 동네북 that, 우리의 동네북 that. 자, 원칙은 선행사가 사람이든 아니든 적어주세요. 사람이든 아니든 다 쓴다. 그게 원칙이에요.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that만 쓸래. that도 쓰는 게 아니라 that만 쓸래인 경우가 있고, that 안 써. that 써준다며 아무 때나. 근데 that은 안 쓸래. 요 두 가지 예외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예외 두 가지 같은 경우에 이유가 동일합니다. 이유가 뭔데요? 이유. that이 만만해 보여서. that이 만만해 보여서. 만만한 동네 북이라서. 안 쓰겠다는 거야. 혹은 쓰겠다는 거야. 만만한 자리에는 that만 쓰고 만만한 자리가 아닐 때는 that을 안 쓰겠다는 거지. 자, 볼게. that만 쓰겠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관종 선행사. 선행사가 관종인 경우에는 뒤에 WH나 how, you를 쓰지 않겠다는 거야. that만 쓰겠다는 거야. 이게 원칙이야. 물론 원칙을 파괴하는 또 예외도 나와요. 근데 어느 정도로 나오냐면 고등학교 교과서 문장에서도 이 원칙을 깨는 그런 문장이 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원칙은 원칙이니까 알아둡시다. 자, that을 안 쓸래 하는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세 가지 경우로 정리를 해봅시다. 뒤에 또 정리를 할 거예요.
콤마 뒤, 전치사 뒤, 소유격 자리 이 세 가지 경우를 안 씁니다. 관종 선행사에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화면을 멈추고 필기를 좀 해주세요.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자, 관종 선행사. 첫 번째, 선행사 자리에 1번에서 6번에 해당하는 말이 있으면 뒤에는 then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오른쪽에 다 적어놨어요. 자, 전부, 싹 다. 전무, 없을 무자입니다. 전부 아니다 라는 뜻이야. 야, 그리고 양표현. 자기들이 잘났다 이거야. 자기들이 돋보이고 싶어. 내가 돋보이고 싶어. 근데 뒤에 WH나 how가 있으면 걔들한테 시선이 분산되니까 전부, all, every, 전무, no, none, little. 양표현, any, some, many, much 이런 게 있겠죠. 특정이라는 거는 뭐냐면 콕 집어서 어떤 표현을 하는 건데 the very가 자 이거는 바로 그라는 뜻입니다. 강조 형용사로 very가 쓰인 거예요. 그리고 the same 똑같은 뭔가 강조하는 표현이죠. the only 유일한 얘도 강조하는 표현이죠. 이런 최상급 표현들 그리고 서수 표현들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런 표현들이 오면 쟤들한테 포커스를 주자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애들이 많이 알고 있던데 혹은 알고 있어야 하는데 띵, 바디, 원으로 끝나는 애들이죠. 근데 여기 보시면 물결이 들어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물결 없이 그냥 띵, 그냥 바디, 그냥 원도 있거든. 근데 그런 경우에는 then만 쓰지 않아요. 이렇게 something, anything, everybody, none 이런 식으로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있는 애들은 then만 쓰겠다는 거지. 실제 수능 문제에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블라블라 something I think what's important 이거 수능 기출인데 이런 식의 문장이었어요. 자 보세요. 이렇게 주어 동사 여기도 절인데 얘가 얘를 꾸민다 혹은 삽입이다. 요렇게 지금 뒤에서 something 하나를 바라보고 다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인데 다 여기서 틀린 걸 고르는 게 문제였는데 여기서 what이 틀렸죠. 왜냐면 what은 선행사도 없을 뿐더러 띵으로 끝나면 관계대명사 then만 가능하니까. 그죠? 그래서 선행사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좀 그러니까 뭔가 뭐 부사가 들어갔든 이렇게 삽입문이 들어갔든 떨어져 있더라도 눈여겨볼 줄 알아야 돼요. 뭐 이런 게 그렇게 쉽게 문제에 나오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번 꼬아서 문제에 나오니까 조심해야 돼. 자, 5번.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조합. 아까도 언급했는데 남자와 개 뭐 이래도 되지만 우리는 나는 친구랑 대화를 나눴는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 아닌 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눴다. 뭐 이런 식으로 조합은 사람과 사람 아닌 것의 조합은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사람에 맞추기도 그렇고 사람 아닌 것에 맞추기도 좀 그러니까 만만한 대를 쓰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WH 그리고 how, WH로 시작하는 것들과 how는 의문사이기도 하면서 관계사이기도 하죠. 의문사인지 관계사인지 어떻게 아느냐. 의문사는 뜻이 있습니다. 관계사는 뜻이 없어요. 비슷한 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어요. 분명 둘 다 달라요. 공통점은 얘네들 다 뭐였죠? 아까 맨 처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했었는데 접속사의 일종이다. 접속사 가족이다. 선생님 뜻이 왜 없어요? 예를 들면 관계대명사 who 누구 아니에요? 누구? 아니야. 누구라고 해석하면 안 돼. 우리가 관계대명사 who를 보면은 알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어. 사람이 나왔구나. who로 잡혀서 나왔구나. 그리고 주어였던 애였구나. 그리고 선행사가 또 사람이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지. 의문사일 때처럼 정확한 뜻이 있는 게 아니야. 관계부사 where도 마찬가지야. 어디에서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 그냥 선행사가
뭐다? 장소구나. 그거 거기까지인 거야. 자, 여튼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얘가 의문사다 이거지. 여기 볼게요. 여기 지금 가로친 이 후절이 주어예요. 자, 상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가 지금 의문문이죠. 여기 보세요. 강조를 위해서 후를 쓴 거예요. 상식이 있는 누가 그딴 것을 믿겠는가? Such a thing. 상식이 있다면 누가 그런 걸 믿겠느냐? 이럴 때 이 후를 강조하면서 수식해주는 대절인데 이 자리에 후를 또 적어버리면 후 이상하잖아요. 발음도 이상하고. 그렇기 때문에 who, that 이렇게 의문사가 선행사일 때는 who뿐만 아니라 어떤 의문사든지 간에 WH로 꾸미지 않고 that으로 이렇게 뒤에서 수식해준다. that은 쓰지 않겠다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죠. 너무 여러 번 언급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적기만 하죠. 첫 번째, that은 안 쓸래. 전치사 뒤. 전치사 뒤. 그 다음에 콤마 계속적용법에서 콤마 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대시 만만해서 대시 관대로 이외 다른 걸로 보일까봐 오해받기 싫어서 안 쓴다 이거죠. 그리고 소유격 자리 안 쓰는 이유는 that은 소유격이 없어서 못 쓰는 거예요. 이건 만만해서라기보다는 없으니까. 자, 그리고 전치사 뒤에 관계대명사 쓴다고 했는데 that은 안 쓴다고 했죠. 그 경우에 아직 언급하지 않은 게 하나 남았는데 어쨌든 이 세 가지는 꼭 외워주세요. 역시 특별한 선행사를 먹어버린 관계대명사 wha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앞에 명사는 자기가 잡아먹어서 없지만 뒤에는 관계대명사라서 불완전하다라는 걸 조심하라고 했어요. 자, 선행사를 잡아먹었는데 자, 원래대로라면 명사가 있고 관계대명사가 있고 뒤에는 뭔가가 빠져서 불완전한데 이 두 칸을 what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보다시피 관계사절은 이렇게 꾸미는 형용사 수식 절이죠. 형용사 역할 알죠? 명사 수식 보호 역할. 그 중에서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고 절인데 이 what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식을 받는 이 명사 전체 절, 명사절 역할을 한다는 거죠. 명사 그 단어든 구든 절이든 명사의 역할을 한다는 건 SOC 자리에 쓸 수 있다는 거죠. WH는 의문사도 가능하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what 같은 경우에 좀 생각을 해보죠. what은 의문사도 가능하고 관계대명사도 가능한데 자, 의문사일 때는 둘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명사가 빠진 거예요. 명사가 빠졌고 첫 번째로 명사가 빠졌고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이럴 때는 무엇. 자, 의문사도 명사가 빠지면 그걸 의문대명사라고 하고 형용사였던 애가 의문사로 잡히면 의문형용사, 부사였던 애가 의문사로 잡히면 의문부사라고 합니다. 그걸 합해서 의문사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 명사 수식하는 형용사가 이게 당연히 사람 아니죠? 형용사니까. 형용사가 빠지잖아요? 그러면은 걔도 what으로 빠져요. 그리고 어떤, 자기가 꾸미는 명사와 함께 빠지는데 어떤 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다시피 무엇, 어떤 이런 뜻이 있다고. 근데 관계대명사일 때는 뜻이 없습니다. what 자체는 뜻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잡아먹은 선행사의 뜻, 보통 것인데 이렇게 뜻이 생겨버리죠.
근데 what 자체의 뜻은 아니라서 뜻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다수설이죠. 하지만 우린 해석할 때 것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래서 의문사냐 관계대명사냐를 구별했을 때 어차피 앞에 명사 없고 뒷문장 둘 다 불완전하기 때문에 뜻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적어볼까요? 뜻으로 구별. 그 수밖에 없어요. 뜻으로 구별하는 수밖에. 근데 꼭 구별하라는 문제가 자주 나오진 않아요. 내신용이 아니라면. What I want is your advice. 내가 원하는 건 네 조언이야. 원래 이거는 이렇게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인데 The thing which I want. 내가 원하는 것은 너의 조언이야. 지금 주어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주어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what이라고 해서 무조건 the thing which는 아니고 이렇게 보다시피 어울리는 걸로 해석하면 돼요. 여기는 all that이고 여기는 that which죠. 어쨌든 이렇게 보통은 것으로 해당되는 어떤 선행사를 먹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관계의 대명사는 which나 that이겠죠. 얘는 왜 that이에요? 전부 이러면은 that만 쓴다고 했죠. 자, I don't believe what he said. 나는 그가 말한 것을 믿지 않아. 이번에는 목적어 역할하는 명사절이죠. I don't believe all that he said. 그가 말한 모든 것을 믿지 않아. 선생님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I don't believe the thing which he said. 그래도 되겠죠? 근데 이게 조금 더 어울린다는 거죠. That's what he said. 그것이 그가 말한 거야. 주어랑 해석상 동격이죠. 그것 이꼴 그가 말한 것.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거래. 이럴 경우에는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주격 보어이기도 하면서 명사 보호예요. 자기가 보충해주는 말과 동격을 이루면 그걸 명사 보호라고 합니다. 어쨌든 보호 역할하는 명사절이다 이건데 This is that. 주어가 that이니까 이게 that which he said. 그가 말한 것이다. 여기서는 지시 대명사죠. 여기도 this is라고 하는 게 저 좋겠다. 여기 뭐 상관없어요. That's that which he said. This is that which he said. 뭐 상관없어요. 근데 그 주어가 좀 달라가지고. 자, CF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것이었죠. 여기서는 봅시다. Do you know what this is? 전체는 의문문이죠. 전체는 직접 의문문이지만 그 안에서 know의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간접 의문문인데 직접 의문문이든 간접 의문문이든 어쨌든 의문문입니다. 그 안에서 의문사 역할을 하고 있네요. 무엇? 자, 내가 그랬죠. 의문사인지 관계대명사인지 구별하는 문제는 잘 안 나온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것으로 해석해도 말이 되고 무엇으로 해석해도 말이 되고 그런 경우가 다반사거든. 근데 시험에는 그런 건 안 나오겠죠. 확실히 것이거나 확실히 무엇이거나 그렇게 해석되는 것만 나올 거예요. 여기서도 Do you know what this is? 이건 아무리 봐도 무엇이잖아. 무엇. 그러니까는 이건 의문사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가 what이고. 자, 유사관계대명사, 의사관계대명사,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는데,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할 때 그 유사야. 비슷하다 이거야. 비슷할 뿐이지 진짜 관계대명사는 아닌데, 관계대명사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애들인데, 3가지가 있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건 3가지인데, 이걸 보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라는 거지. 자, as는 the same as, such as, so as 이런 식으로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선행사, 여기 왜 파란색이 아니지? 선행사에 이런 애들이 있을 때 선행사에 이런 단어가 포함될 때 따라오는 관계 대명사로 as를 쓸 수 있다. 예문을 볼 거예요. but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에 부정어가 있을 때 관계 대명사 대신에 but을 쓸 수 있는데 얘는 해석이 중요해. 필기해 주세요. 자, then 같은 경우는 비교급이 선행사에 포함되어 있을 때 then을 쓸 수 있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얘네들이 관계 대명사 대신 사용한다고요.
관대 대신 사용. 그렇지만 조심할 거. 관계대명사 자리에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는 있지만 뜻 차이가 좀 있어요. 뜻 차이 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뜻이 추가되는 거예요. 얘도 뭐뭐 보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관대 자리에 쓰이되 뭔가 플러스 알파. 이거는 이제 뜻인 거죠. 뜻. 품사가 아니라 이게 뜻이 추가되는 거야. 그럴 요구 쓰는 거거든. 지금 이거는 설명해주는 이유가 뭐냐면 보통 설명되어 있는 책이 드물어요. 그런데 꼭 한 번은 만나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설명해주는 거니까 필기해두세요. 마음 든든하게. 회사에 same, such, so, as 같은 말이 들어갈 때 as가 나온다. 예를 들어볼게요. This is the same watch. 좀 예문이 두 개인 겁니다. 예문이 두 개예요. the same 이렇게 들어왔죠. the same. 근데 여기는 위치고 여기는 as란 말이죠. 이걸 만났을 때 해석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친구들한테 영작을 하란다든지 무슨 회화 문제를 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 봅시다. 시계는 시계인데 똑같은 시계래. 근데 어떤 시계냐면 위에 거 내가 잃어버린 바로 그 시계다. 밑에 거는 내가 잃어버렸던 것과 같은 뭐뭐 같은 뭐뭐처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아주 비슷한 그러니까 동종의 같은 종류의 시계인 거지 바로 그 시계는 아닌 거예요. 적어줘. 바로 그 시계는 아니라고. 내가 시계를 잃어버렸어. 근데 친구가 내가 잃어버린 시계랑 같은 종류의 시계를 차고 있어. 그러면은 위에 걸로 말해야 돼요? 밑에 걸로 말해야 돼요? 그 친구가 훔쳐간 게 아니라면 밑에 걸로 말해야겠죠? 무슨 차이인지 알겠죠? 위치를 쓰고 싶으면 same 브랜드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요렇게 문장을 말하면 네가 훔쳐간 거예요. 자, 이제 but입니다. but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부정어가 있을 때, 그러니까 부정문인 거죠. There's no rule.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 이 말인데 룰은 룰인데 어떤 룰이냐? 이게 but, 절이. but은 but 아니고 but. but 같은 경우에는 보통 부정문에 많이 쓰이거든. 많이 쓰이는데 예외가 없는 이거 위치 대신이죠. 위치나 that 대신인데 지금 부정문으로 해석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리고 but은 그러나도 있지만 but 같은 경우에는 그러나라는 부사 뜻도 있지만 전치사로 except 무엇을 제외하고 이것도 부정적인 느낌이죠. 무엇을 제외하고 라는 뜻이 있거든. I love no one but you. 나는 다 싫은데 너만 좋아. 너 빼고 다 싫어. 그렇게 쓸 수 있거든. 그래서 부정문에서 이게 부정어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unless 기억나지? if not 합친 거 unless라고 하잖아. 근데 unless 하나 있어도 그 문장은 부정문이 되듯이 이 but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이 문장이 부정문이 된다는 거지. 예외를 가지는 게 아니라 예외를 가지지 않는 룰은 없다. 그래서 이걸 다시 풀어서 설명하면 that, no, that, not 이런 식으로 부정문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죠. 부정문 해석. 유사 관계 대명사 as, but, than 이 정도는 기억해 둡시다. There are more books. 책이 더 많네. 뭐보다. 자, 여기 보세요. than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전치사거나 접속사거든. 근데 지금은 뭘로 쓰였어? 전치사도 아니고 접속사도 아니지? 전치사면 뒤에 명사 올 거고 접속사면 주어 동사가 완전문으로 와야 하는데 지금 불완전문이거든. 그 말인 즉슨 유사 관계 대명사로 쓰였다는 걸 알 수 있어야 돼. 자, 여기서는 지금 동사니까 얘는 주격 관계 대명사 위치 대신 쓰인 거야. 그런데 뭐뭐 보다 위치 대신 쓰였고 뭐뭐 보다라는 뜻이 추가된 거지. 필요로 하는 것보다, 필요해지는 것보다 더 많은 책이 있다. 문장이 굉장히 고급스럽게 느껴지지 않나요?
중간에 선생님이 한번 언급 안 한 게 있어서 추가를 할게요. 보충. 아까 관계대명사가 있고 전치사로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했죠? 원래 전치사 뒤에 명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 명사가 관계대명사로 빠진 거라고 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사람일 수도 있고 사람이 아닐 수도 있는데 어찌됐던 간에 전명구 시절을 잊지 못하고 전치사가 문장 맨 앞으로 빠지는 경우에 이렇게 전명구 형태를 다시 복귀하게 되고 얘는 전치사를 다시 적어주면 안 된다고 했죠? 자, 그런데 얘는 어찌됐던 간에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였기 때문에 못간대인데 이게 못간대죠? 못간대인데 자, 얘도 못간대. 얘도 못간대. 얘 같은 경우에는 단독 생략 가능합니다. 단독 생략 가능. 그런데 전치사가 이렇게 출장 나왔어. 친히 나와주셨어. 그럴 때는 두 가지를 하면 안 돼. 첫 번째, 대쓰지 마. 대쓰지 마. 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공식적인 흠이나 위치를 보고 싶어. 이렇게 지금 나온 거기 때문에 동네 북 갖다 대지 마. 두 번째, 생략하지 마. 선생님 못 간다는데 생략하면 안 돼요? 안 돼. 전치사가 나왔잖아. 지금 전명구 시절을 그리워하면서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사라지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지? 여기까지 정리했으면 관계대명사는 다 끝난 겁니다. 관계부사와 복관사 시간에 다시 만나요. 안녕.